예, 자, 이번에는 이제 세율 부분이네요. 그죠? 요 부분죠. 요, 우리가 이제 취득세에서 세율은 뭐 매매가 4%인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 한번 보세요. 매매는 4%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려 얼마죠? 그렇죠. 3.5. 상수율 얼마죠? 예, 2.8. 예, 보존 등기 신증축이죠. 2.8이다. 그죠? 예. 그래서 매매는 4%인데 농지는 3%죠. 그죠? 농지를 매매로 치다면 3%다. 정려를 받았는데 받은 사람 그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는 2.8. 상속인데 농지를 상속받았다. 이거는 2.3이죠. 그리고 공유물 분할도 2.3이다. 요게 우리가 세율 표준 세율입니다. 그죠? 요게 표준 세율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세율 요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보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표준에서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2% 빼는 거 요거 특별한 세율이 나온다. 표준에 2%, 여기 바로 취득세 비과세 되는 거죠. 과거에. 지금은 이제 통합돼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등록세라는 거는 말하면은 소유권 이외죠. 말하면은 어떤 그죠? 우리가 전세권 설정 같은 거, 그죠? 저당권 설정. 여기 이제 등록세 부분에 따로 떼나온 거고, 매매는 전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취득세에. 그래서 거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환매 등기가 있죠. 여기 이제 환매 등기, 합병 분할 등기, 그죠? 합병이나 합병 분할. 그리고 건축물의 이전이 있고 또 상속이 있죠. 그죠? 상속인데 요게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이전. 요게 표준 마이너스 2%. 아시겠죠? 2%고.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은 요거,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예, 여기 보면은 요거 있죠. 그죠? 요거. 광어, 임목, 골콘종이 나오죠. 그죠? 요 부분 하고, 여기에서 추가되는 게 뭐냐? 과점주주. 요게 이제 우리가, 세율에서, 요 이제 플러스 이제 과점주주가 있죠. 과점주주. 그죠? 과점주주가 있다는가.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개수라든가, 그죠? 등등. 요런 세율 부분이 몇 프로짜리냐? 2%짜리죠. 2%. 그 2%짜리 하는 거 우리가 표준 세율의 기준 세율이다 이랍니다. 그죠? 예. 그걸 이제 표준 세율을 말 안 하고 이제 기준 세율이다. 2%짜리. 알겠죠? 그래서 요 2%짜리 뺀 거는 요거고 2%만 정하는 거는 요런 거다. 세율 부분에서.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중과세 부분이 있죠. 그죠? 중과세 이라면은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그죠? 중과세 부분. 이거는 표준 세율에다가 8%를 더하는 거죠. 여기에 있고 또 표준에다가 4%를 더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여기 있죠. 여기 뭐죠? 사치성 재산, 별골 5선주. 요거는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나오죠. 그죠? 예, 그런 게 바로 중과세율이 있다. 알겠죠? 요 정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해 왔던 거, 그동안 또 우리가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해 왔던 게 있죠. 그죠? 그걸 참고로 해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8번 한번 보세요. 496쪽에 8번. 표준세율에서 틀린 원시취득 나왔죠. 요거잖아요. 보죠. 그죠? 2.8. 상속이라는 농지 요 나왔네요. 그죠? 2.3. 상속 농지 외가 나왔다. 요거 2.8. 매매 농지 외다. 그죠? 농지하는 거 요거잖아. 4%. 틀렸네. 그리고 분할 나왔네. 그죠? 2.3. 맞죠? 예. 그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매, 교환, 현물수저는 같다 그랬죠. 매매나 교환이나 현물수저는 같다. 그죠? 같고. 그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기세요. 똑같은 문제니까. 13번. 13번에 한번 보세요. 13번은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이다. 중과 기준 세율은 2% 말한다 한 거. 요걸 딱 기억하세요. 예, 요게 뭐죠? 중과 기준 세율 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중과 기준 세율이 2%인데 여기에 그죠? 100분의 400이라는 거는 4배 이 말이죠. 결국 몇 프로? 그렇죠. 8% 이 말이죠. 그죠? 표준 세율의 한 게 요거잖아. 요거. 사치성 재산. 아시겠죠? 그걸 우리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죠? 첫 번째, 별장, 이거 사치성 재산이다. 골프장도 사치성 재산, 고급 주택도 사치성 재산이고, 고급 오락장도 사치성 재산. 그런데 수도권, 과밀 수도권이다. 법인, 요거 나오잖아요. 여기. 4개네, 그죠? 4개. 그렇죠? 똑같습니다. 14번 마찬가지. 병실 아니죠. 그죠? 예. 골프장, 고급주택, 본점, 사무소 다 3개 나왔네. 백화점 아니고, 그죠? 15번은 바로 요 문제네. 요거. 예. 그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기본적인 거는 아셔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야 답을 찾죠. 문제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고, 세율하면, 표준세율이 이거다. 요거 좀 아셔야 되고, 표준은 2% 요런 거다. 그럼 아셔야 되고, 요 안에 내용도 좀 아셔야 되고, 그죠? 2%짜리는 요런 거다. 그럼 아시고 나서 문제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기본만 있으면은 문제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는 왜? 우리가 이걸 다시 익히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걸 익히면서 우리 이걸 다시 한번 더 되풀이하는 과정이죠. 반복하는 과정이죠. 예. 그래, 문제 위주로 하시 마시고 이걸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는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이제 우리가 기본을 알고 문제를 익히면서 다시 또 기본 그 과정을 다시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죠?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똑같은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응용돼 나와버리죠. 그럼 또 여러분들이 답을 못 찾습니다. 항상 기본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 과정 표준 세율이 뭐다, 표준 2%가 뭐다, 중과세율이 어떤 거다 하는 이 내용을 알아야 답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험 문제 딱 보니까 요거네, 요거 안다 하면 바로 답 바로 보이잖아.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바로 5번인 2%짜리다. 5번 이거잖아. 2%. 이걸 모르면 답 찾기 어렵죠. 그죠? 예, 이건 굉장히 어렵다 이러죠. 그런데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16번도 마찬가지, 17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16번 한번 보세요. 중과에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 문제에서 가장 어렵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왜 어려웠냐? 어렵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니까 어려운 겁니다. 요걸 익히고 나서 이걸 메모해 놓으세요. 알겠죠? 메모해서 알고 나면 굉장히 쉽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이거 당연히 못 풉니다. 16번 한번 보세요. 표준에서 중과 기준을 뺐다 그랬죠. 요거 이걸 뺀 거네. 요거네. 요거. 요거 묻는구나. 그럼 답이 바로 보이지 뭐 그게. 그죠? 아시죠? 그죠? 바로 이 찾으면 돼요. 예. 기억, 분할, 디귿, 리얼이네. 그죠? 17번도 보세요. 17번 뭡니까? 중과 기준 세율만을 정하는 거. 만을 정한다 그러면 요거. 요거 아닌 거 찾아보면 되죠. 빼버리고 요거만 찾으면 되잖아. 그죠? 1번. 개수로 증가됐다면 정축이 되겠죠. 그죠? 2.8. 지목 변경 정격이 되었다. 이거 지목 변경 정격. 지목 변경. 이거. 그죠? 2.8. 그렇죠? 이 지목 변경. 예. 그죠?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됐다면은, 거기에, 제가 요걸 안 적었네. 여기요. 지목 변경으로,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요 종류입니다. 요거 2% 들어가죠. 그죠? 예. 다음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죠? 최초 간주가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 과점수 여기 있네. 2%짜리. 그죠? 상수로 농지가 나왔습니다. 농지 여기 있네. 2.3. 그렇죠? 예. 자,
다음에 18번 틀리고 찾아봐라 했습니다.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죠? 연부 취득도 포함한다.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되면은 그 증가된 부분 우리가 신정축은 전부 여기서 합니다. 요거 2.8%죠. 그죠? 환매 등기가 나왔습니다. 환매 등기, 환매 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다. 그렇죠. 그죠? 환매 등기는 요게 있잖아요. 표준 마이너스 2%죠. 근데 요걸 2% 더했다 그랬죠. 그죠? 예, 합한 세율이 아니고 뺀 세율 뺀 거. 틀렸다. 3번. 그렇죠. 근데 지문이 길다 보니까 또 잘못하면 틀릴 수 있죠. 그죠? 예, 그렇지만, 뺀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뭐 쉽겠죠. 토지를 취득한 자가 1년 내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한 건의 거래를 본다. 그랬죠. 그죠? 50% 탄력세율입니다. 19번. 1번. 100만 원 아니죠. 면세점은 50만 원입니다. 예, 2개 이상 있으면 높은 세율이죠.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이다. 바로 이거잖아. 그죠? 요거 나왔네. 국가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에. 그죠? 3번 정답. 예. 그리고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유지가 및 60제곱미터 이하죠. 요거는 중과세 제외입니다. 예. 유상거래입니다. 3주택자입니다. 3주택자는 끝에 4배를 합한 세율이죠. 그죠? 8% 플러스 해버립니다. 예. 이게 이제 완전히 징벌적입니다. 그죠? 다음에 부가징수입니다. 1번.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하다. 갈로에 1번. 취득세를 취득한 자는 60일 내에 상속은 상속계시에 속한 달에 60일 내에 6개월 내에 60일과 6개월 이내 그죠? 요 우리 60일이잖아. 그죠? 상속은 6개월. 상속계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죠?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부가징수에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팔았다. 이건 뭡니까? 중과산세 가는 거죠. 신고 안 하고 팔았다. 몇 프로? 80%. 1번 틀렸습니다. 예, 나머지 맞는 거니까 제가 읽어보는 것보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예, 예. 다음 3번 문제 부가징수입니다. 그죠? 부가징수에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3번 한번 보세요. 3번.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취득 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고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다시 추징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낸 돈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추징을 할 때 이미 납부한 부분이 있으면 공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공제는 이때 납부할 때 납부 기간 내에 납부 안 해가지고 납부할 때 가산세를 붙여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면 100만 원 세금이 나왔는데 이미 70만 원 냈습니다. 그럼 얼마 더 내면 30만 원 내면 되죠. 그죠? 그런데 70만 원 낼 때 본세가 60만이었고 요때 내가 납부기간 내에 못 내가지고 10만 원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낸 겁니다. 그럼 요게 지금 원래는 본세가 60만 원이고 가시면 여러 가지 더 냈습니다. 그럼 100만 원에서 요것만 공제해 줄까요? 요것도 공제해 줄까요? 요거 가산세 이거 당연히 뭡니까? 납부할 거 낸 거잖아. 그죠? 이거는 뭐 해야죠? 제외돼야 되죠. 그죠? 공제 안 해주죠? 예,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그 갈로세 다시 보세요. 가산세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제외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인데 다들 아는 내용인데 이래 말로서 해놔놓으면 잘못하면 놓쳐버립니다. 그죠? 근데 여기 시험 몇 번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신다면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 하더라도 가산세는 제외 안 해준다 이거죠. 그죠? 아시겠죠? 예, 그거 하나 딱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부가징수입니다. 이제 요거 부가징수. 그죠? 예, 부가징수. 1번. 똑같이 나왔잖아. 1번도. 그죠? 그 가산세 포함이 아닌 건 뭐다? 제외다. 요거구나. 두 번째.
등기 등록을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 물건. 이거는 중과산세 안 되죠. 그죠? 예. 우리가 등기 등록을 필요하는 물건에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팔았을 때 이게 80% 중과산세가 부과되는 거지. 등기 등록 할 필요도 없는데 뭐 그죠? 할 필요 없고. 3번 토지의 지목병에 따라 사실상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죠? 우리가 중과산세에서 제외되는 게 있더라.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이나 과점 주주 그런 거 딱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그 핵심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여러 번 자꾸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기본서에서 핵심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중과산세 다시 보세요. 취득한 물건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되팔았다. 그죠? 걸렸다. 그럼 80% 중과산세가 부과되는데 취득한 물건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팔았다 하더라도 80% 중과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그게 뭐 예가 뭐가 있더라?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는 중과산세 적용 안 하더라. 그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문제가 답이 딱 나오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는 반드시 그 기본서, 요약, 핵심적인 거는 좀 아시고 문제를 푸셔야만이 마음이 편해지고 그걸 모르고 풀면 스트레스 굉장히 받습니다. 그죠? 예? 이게 도대체 어디 있던가 해서 왜 이게 틀린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적게 받기 위해서는 미리 좀 보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4번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하죠. 그죠? 무신고, 납부불성실이 아니고 무신고 이 기한 후 신고 이거잖아요.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되는데 여기에 지났다 그죠? 또 60일 내에 세금 내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도 요거죠. 그죠?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에서 50% 감면해 준다 이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가산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 불성실인데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0.03인데 이게 말하면 부당은 40%다. 그죠? 예. 다음 비과세가 나왔네. 그죠?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예. 취득세 비과세 1번 취득세 비과세, 취득세 비과세가 뭐였는지 아시고 알고 나서 우리가 문제 또 접근하셔야 되잖아. 그죠? 그 도대체 비과세가 뭐냐? 취득세 비과세 뭐더라? 그죠? 국가가 취득했다. 그죠?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뭐 취득한 거 이런 거 세금 안 낸다. 그죠? 예, 이런 거. 뭐 임시 건축물, 모델하우스 같은 거. 그죠? 또 신탁재산 같은 거. 이런 거 세금 안 내는 거죠? 예, 1번 비과세 국가, 2번 기부채납 비과세, 3번 신탁재산 비과세, 4번인데 임시흥행장, 이게 바로 모델하우스입니다. 그죠? 1년 내라 그랬죠? 1년을 초과했다. 안 되죠?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4번. 그리고 징발재산, 수용, 환매권 행사 비과세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비과세 하면은 뭐다 하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보신다면은 여기서는 답 틀릴 게 없죠. 그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번. 예. 신탁 재산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로 모두 몇 경우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고 답을 찾아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공부를 어떻게 하자 하네요. 요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 방법을 말씀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예, 아셨죠? 예.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우리가 이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 접근의 방법. 즉 말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서를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보시고 기본 요약을 보시고 나서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먼저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보셔야만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냥 문제를 보다 보면은 전부 답을 못 찾으면 얼마나 그 속상합니까? 그죠? 예, 아시겠죠? 예. 2번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면은 신탁재산입니다. 그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거, 다시 또 그게 말하면은, 그죠? 기간의 종료나 해지로 인해 다시 되돌아오는 거, 새로운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거, 이거 전부 다 과세 안 하더라. 그 내용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바로 그 내용이네. 리얼은 아니죠. 주택조합 나도 요거는 세금 부과된다 하는 거 아시고. 3번 옳은 거 찾아봐라. 1번 이것도 비과세네, 그죠? 예, 1번 보니까 기부채는 이거 비과세네. 과세한다 해서 틀렸고. 1년 초과했습니다, 그죠? 이건 초과한다. 예, 초과하지 않는다 그랬네. 이건 비과세고. 재산 분할 이거 세금 내야죠, 그죠? 예. 4번도 분할 세금 내야 되는데 비과세인데 틀렸고. 말을 반대로 해놨으니까 1가구 1주택 요거는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요거 1가구 1주택은 표준 마이너스 2%. 아셨죠, 그죠? 예. 예, 이런 겁니다. 예, 공유가 분할이도, 그죠? 예, 넘겨보세요. 그건 좀 추가되는 거는 그게 또 해설에 또, 예,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 5번에 가면은 종합 문제가 나왔습니다. 취득세 종합 문제, 그죠? 1번 틀린 거 찾아봐라. 50만 이하 면세점. 차량, 기계, 요거 원시 취득에 원시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 승계 취득에 한해 세금 낸다. 그죠? 10억은 근데 고주도 아니라 그랬네, 그죠? 1주택인 경우에는 3%다. 예. 예. 3번 상속. 예. 6개월. 그리고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그죠? 요 날까지 안 내면 요거 법정 신고, 여기 기한후 신고라고 했죠, 그죠? 2번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기부 체납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내가 일정 기간 후에 국가에 기부하겠다 하는 겁니다. 기부 체납 조건, 그죠? 이런 거는, 예, 세금 안 내는데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 그 대상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되겠죠, 그죠? 공짜로 사용하니까. 반대가 없으로. 그 어떤 대가를 받으면 우리는 항상 대가가 없어야 되죠, 그죠? 대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 대가가 뭐죠? 세금입니다. 예. 두 번째 상속입니다, 그죠? 상속. 예, 상속. 3번 국가 사실상 취득가야. 4번 무상취득. 무상취득이 나왔네, 그죠? 그렇죠? 읽어보세요. 무상취득했는데 세금 내야 됩니다. 유상이나 무상이나. 그런데 등기등록이 보세요. 요 취득을 하고 나서 60일 내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 사이에 취득한 사실을 해제를 했다. 해제 하면 세금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요 사이에 등기했다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 매매 계약을 해지했거나 한다면 세금 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때 요 사이에만 등기했다면 그날 무슨 세금 내야 되는데 그날 등기한 날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래 문제 보세요. 등기했다 그랬잖아. 이거 세금 내야죠. 아시죠? 그리고 이제 탑이라 하는 건 아무리 문장이 길더라도 그 바로 핵심 포인트 거기서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알고 보면 굉장히 쉽잖아, 그죠? 쉬워요. 등기했다 하면 그건 세금 냈어야 되는데. 5번 9억 이하 개수 세금 안 낸다, 그죠? 3번 옳은 거 찾아봐라.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 예,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아니죠. 우리는 모든 어떠한 취득이라는 거는 등기를 우리가 사실상 취득이지만 그 전에 등기를 해버리면 등기한 날 취득이 돼버리고, 그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기 전에 그 물건을 먼저 사용해버리면 그 사용일이 취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잘못됐죠, 그죠? 2번 등기일에 관계없이 잘못됐죠, 그죠? 아셨죠? 등기를 하면 등기를 돼버립니다. 법인 장부 비용, 예, 입증되는 경우 그 과표는 변경 전의 시가 표준의 비용 아니죠. 어떤 우리가 지목 변경의 법인이
지목을 변경하면서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면은 그 비용을 과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잘못됐네. 4번 장부, 법인은 장부를 보존 의무해야 됩니다. 그죠? 최소 5년이죠. 그죠? 보존 의무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안 했다. 가산세 10%입니다. 예, 10%.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대신해 주면은 누가 세금 내야 될까요? 갑이 내야 되죠. 그죠? 갑이 내야 됩니다. 그죠? 맞는 말이네. 이걸 무슨 등기라 그랬습니까? 대위등기라 그랬습니다. 그죠? 대위등기. 예.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취득세. 옳은 거 찾아봐라. 벌써 딱 보니 틀렸네. 그죠? 요거 하나 숫자 기억하셔야죠. 그죠? 자, 우리 숫자 잘 나오는 거. 예. 법인,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 그죠? 법인 해야 되는데, 그 어떠한 법인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장부를 보존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 안 했다. 가산세 10%. 그죠? 그리고 우리가 법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 입증,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했거나 그다 정빙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 계산서 있어야 되는데 그 입증은 몇 프로? 90%. 아셨죠? 예, 그 1번 80%. 요것도 시험 잘 나와요. 틀렸다. 그죠? 두 번째. 건축물을 개수라는 거는 이제 고치가 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수. 고치고 수리하는 것. 면적이 증가했다. 면적이 증가했다는 건 정축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정축으로 봅니다. 정축. 알겠죠? 정축. 예, 정축이 된다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만한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을 정축해서 요거 세금 내야 되죠. 요거. 전체 세금 내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죠. 그죠? 취득세 물건을 취득하고 신고를 하고 나서 팔았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네요. 그죠? 예. 당연하죠. 그죠?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팔았을 때 80% 중과산세가 부과되지만은 신고했는데 뭐 그죠? 신고하면은 중과산세가 부과 안 된다. 그리 보면 어떤 보면 말장난이죠. 그죠? 말을 갖다가 살짝 당연히 우리가 법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거나 그 안 하고 팔았다. 그러면 요거는 미등기 전매로 보고 80% 중과산세 하겠다 그랬는데 신고했으니까 80% 안 하죠. 중과산세 적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4번 법인 장부에 지목병에 대한 비용이 입증된다면 입증된 경우에는 예 그러면 그 비용을 과표를 한다 그랬죠. 그죠? 법령이 정하는 고급 주택에 대한 임시건축물. 우리가 임시건축물은 세금을 안 내지만 그 임시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이 될 때는 세금 내야 되죠. 예, 당연한 이야기죠. 임시건축물을 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거나 그 건물이 말하면 사치성 재산에 해당된다면 이거는 세금 내야 됩니다. 예, 5번 문제.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봐라. 1번. 국가 또는 정부의 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하지 않는다. 토지지목병에 관한 취득은 토지지목이 사유자 병행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토지지목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 중에서 무슨 날? 빠른 날. 그죠? 국가가 부동산 취득한 부분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내에 신고한다고. 신고하는 기간은 30일이죠. 그죠? 국가가 하는 것은 30일입니다. 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했다. 이거 몇 프로? 90%.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인접한 토지입니다. 요 토지를 사고 나서 그 인접한 토지, 옆에 있는 토지 또 샀다. 그죠? 1년 내에 취득한 거는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게 50만 원 이하면은 면세점이고 50만 원 넘으면은 세금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3번은 맞는 말이네. 그죠? 6번. 옳은 거 찾아봐라.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은 사연 취득하더라도 취득을 볼 수 없다.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원칙이 뭐죠? 사실상 취득한 자잖아. 사실. 그 원칙이 사실이고 등기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사실 정말해서 우리는 잔금 지급일이 이게 사실 행위잖아. 이게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한 날인데 요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이날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건 예외가 되는 겁니다. 이 원칙이 아니고 이게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2번 나왔네. 법인 설립 나와서 요거 자꾸 나오잖아. 요거 설립. 요거는 아니다. 그죠? 재배. 3번. 국가. 세금 안 낸다. 정답. 3번. 법령이 정하는 임시 건물이라 하더라도 고급 오락장이라 그랬는데 고급 오락장이라는 거는 사체성 재산 요거는 세금 내야 된다. 그죠? 건축법상에서 개수는 세금 안 낸다 그랬죠. 이 개수가 뭐냐? 쉽게 생각하세요. 아파트에 말하자면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하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대수선하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죠? 대수선은 제외. 우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대수선하는 거 이런 거는 세금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대수선으로 인하여 했잖아요. 세금 내야죠. 7번입니다. 예.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공동주택 개수가 나왔네. 그죠? 대수선 제외 나왔죠? 예. 대수라는 건 제외입니다. 아파트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다가 대수를 하면 내부 구조 변경을 한다든가 아파트에 어떠한 그죠 일부의 건축물을 갖다가 다시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대수선 이거는 세금 내야 되고 개수를 여기 개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거 이런 건 세금 안 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1번 정답. 교환 세금 내야죠. 그죠? 정여 세금 내야죠. 예. 파산선고 세금 내야죠. 조합은 세금 내야죠. 예. 8번 우리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는 제도 특별징수하는 건 없습니다. 그죠? 분할 납부도 없습니다. 이 특별징수라는 거는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분납 없죠. 그죠? 분납이 딱 우리가 분납되는 건 뭡니까? 재산세. 알겠죠? 우리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예, 아시겠죠? 재산세. 종부세에 가면은 종부세가 있죠. 국세에는 종부세고. 물납 안 됩니다. 재산세만 있죠. 면세점 있습니다. 50만 원 이하 면세점. 기한으로 신고 있잖아. 요 기한으로 신고 있고. 그죠? 취득하고 나서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팔았다. 몇 프로? 80% 중과선세 있다고 3개. 그죠? 예. 이상으로서 취득세 딱 끝났습니다. 그죠? 자, 앞으로 보세요. 취득세는 요겁니다. 요거. 그죠? 여기서 네 문제. 네 문제 나오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다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취득세 어떤 교재 보시면 여러 수백 문제를 푸시는데, 이 책 전체 막 푸시는데, 그 문제에서 그렇게 네 문제, 어떨 때는 세 문제 나오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 수백 문제 풀 필요 뭐 있습니까? 그죠? 다 그 많은 문제 풀 필요 없고, 가장 좋은 문제가 기출 문제입니다. 보다시피 이런 나옵니다. 시험에. 자, 앞으로 보세요. 그러면 과세 대상. 우리 나왔던 문제 보셨잖아. 유형 그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서는 보니까 취득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죠? 기본적 취득 형태 이런 게 있는데, 요거 하나 좀 조심하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 이거 나오더라. 그죠? 과표. 특히 이거. 여러분 나오죠, 그죠? 이거죠? 국수원판장법. 이런 거 화해 있나, 이런 거 제외됐더라. 세율하면 여기서 우리 세율을 좀 암기하셔야 돼. 세율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걸 좀 암기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세율 이것도. 이거 암기하셔야죠. 이거 암기 안 하시고 답 찾으면 못 찾습니다. 그죠? 이걸 좀 암기하셔야죠. 이건 우리 다 아시는 거고. 요거 암기하셔야죠. 요거. 그죠? 아시죠? 요거. 표준말이 2%를 뭐라 한다? 중과 기준 세율을 2% 다시. 2% 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중과 기준 세율. 아시겠죠? 4% 4배를 뭐라 하죠? 100분의 4배. 그건 다 우리가 기본살도 공부했던 겁니다. 요거 좀 암기하셔야 되죠. 요거. 아셔야죠. 요거. 그죠? 요거. 아시겠죠? 2%짜리, 요거. 아시고, 요거.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요거잖아요. 요거. 취득일로부터 신고 납부. 취득 시기. 그죠? 잔금 지급일이다. 그리고 그죠? 요거.
신축은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정축도 사용에 내주는 날, 매립관청은 공사준공 인가일, 제조를 점조는 계약일과 인도일 중에서 빠른 날, 출원은 출원하는 날, 시효는 시효가 완성되는 날이다. 요거 무상취득은 계약일인데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다. 요거 두 개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무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과점주조는 50% 초과치르는 요거 시험 잘 나오더라 그죠? 설립시 과점주조는 세금 안 낸다 하는 거. 요렇게 기본만 딱 알고 나면은 딱 네 문제 나오면 네 문제 딱 다 맞출 수 있잖아. 그죠? 그 핵심이 뭐다 하는 걸 아시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뭡니까? 취득세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로 나온다? 양도소득세. 아시겠죠? 그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 우리 양도소득세는 기본 6문제가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그죠? 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파트를 잘 이해하셔야 되잖아. 어느 파트에서 나온다 하나를 딱 이해하시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을 먼저 그걸 아시고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